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의 여자입니다. 요즘 이른은 늙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 정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치매를 겪는 중이랍니다. 사연을 쓰면서도 어디까지 썼는지 자주 까먹어서 다시 위로 올려 읽고 쓰기를 반복하고 있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 적은 제 사연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이야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고생 없이 살아본 사람이 없을 테니 진부한 오래된 과거는 집어치울게요. 남편과 딸 하나를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이가 50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딸을 키웠는데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억세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서 몸과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살았답니다. 돈을 벌면서 재테크 공부를 해서 재산을 불려 나갔더니 딸이 대학 갈 나이가 됐을 때 20억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고했다, 애썼다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이른 은퇴를 하고 그동안 게을리했던 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딸이 학창시절에 매일 일만 다녀서 미안했기 때문에 뒷바라지라도 제대로 해줄 생각이었죠. 딸아이는 마음씨가 착해서 저를 잘 이해해줬고 일탈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의 영업직으로 취직했답니다. 국민학교만 졸업한 저에게는 딸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고 부러웠죠. 그런 딸이 30살이 되자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무엇보다 남자가 야망이 있는 게 멋있어 보여 단번에 사위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대기업에서 최연소 과장으로 일하고 있던 사위는 결혼과 동시에 사업을 하겠다며 저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하더군요. 장모님, 저 수출 사업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하던 일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일이니까 회사를 차려서 성공하고 싶어요. 장모님이 저에게 투자 좀 해주십시오. 이서방, 패기와 열정은 인정하지만 결혼하자마자 투자해달라는 말은 좀 그렇지 않나? 내 딸이랑 결혼한 게 내 돈 때문이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연인은 제가 죽는 그날까지 사랑할 사람입니다. 사업은 제 가정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해보겠네. 자네가 바라는 투자금이 얼만지 계산기 두드려서 사업계획서 들고 다시 찾아오게. 네, 장모님. 그럼 장모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딸아이가 꼭 도와달라고 해서 마음은 이미 도와주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5억을 투자해서 사위의 사무실을 열어줬더니 시작과 동시에 일을 여러 개 따와 바로 매출을 올리더군요.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일꾼이었죠. 딸 부부는 일도 잘 풀리고 금슬도 아주 좋아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손주를 임신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딸애를 임신했을 때보다 더 신나더라고요. 하루빨리 손주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리고 이듬해 정말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제 품에 안았을 때 행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좋아서 울었던 날이었답니다. 저야 직업도 없고 집에서 놀고 있는 노인네니 손녀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손녀딸이 첫돌이 될 때까지 아주 예쁘게 잘 키웠고 딸 부부도 각자 하는 일이 크게 잘 되기도 하고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여 이 시간이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른의 나이가 되고 손녀가 두 돌이 가까워질 무렵
저에게 작은 이상이 생겼습니다. 손녀가 울음을 계속 터뜨려서 기저귀도 만져보고 열도 재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아 분유를 맛있게 타서 줬어요. 손녀딸은 분유에 잠시 입을 대다가 또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딸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전했어요. 연희야, 내 손녀가 이상하다. 아름이가 계속 울고 있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열 재봤어? 그 재봤는데 정상이야.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였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엄마, 내가 지금 지방이니까 당장 못 가니까 병원에 데려가 볼래?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녀와 봐. 그래서 저는 손녀를 안고 소아과로 찾아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아과에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신 거 아시죠? 거기서 순번을 기다리는데 진짜 오래도 걸렸습니다. 이윽고 손녀 차례가 와서 진찰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아픈 게 아니라 과식을 해서 그런 거네요. 체했어요. 분유를 얼마나 먹인 거죠? 억지로 입에 물려주셨나요? 네? 과식이요? 체했다고요? 아닌데 그 시간 맞춰서 청량만 줬는데요. 지금 배를 만져만 봐도 아실 겁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분유량 줄이세요. 그리곤 소화제를 처방받아 나왔습니다. 이 일을 딸에게 말했더니 아무래도 제가 건망증으로 인해 분유를 여러 번 먹인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손녀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지로 계속 먹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손녀 돌보는 걸 그만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더니 분유 먹이는 걸 까먹고 계속 준 거 아니야? 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손녀에게 그런 실수를 하겠어? 엄마, 아무래도 나랑 같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내일 나랑 신경정신과에 가볼까? 뭐야? 너 지금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냐? 그냥 검사나 받아보자는 거야. 엄마 나이에 한 번씩은 다들 가본다고. 무슨 소리냐 그게? 아직 60대인데 벌써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내가 실수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나오기냐? 엄마, 한 번이 아니잖아. 지난번엔 아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 갔다가 혼자만 돌아왔었잖아. 그리고 엊그제는 아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집에 갔잖아. 엄마, 이젠 실수라고 그만 포장하고 나랑 같이 병원에 가. 생각해보니 제가 손녀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휴, 내가 손녀딸에게 큰 잘못을 했네. 난 할머니 자격 없다. 미안하구나, 연희야. 엄마 사과받자고 한 말 아니야.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약물 치료하면 금세 좋아질 거야. 요즘 의학이 얼마나 크게 발달한지 몰라? 그만 부정하고 병원 가자. 그래, 가보자. 가서 검사 받아서 이상 있으면 손녀 보는 걸 그만해야겠다. 나 때문에 큰일이라도 날지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결국 딸이 하루 월차를 내고 다음날 저와 대학병원에 갔답니다. 검사지에 표시를 하고 MRI 검사를 해봤는데 분명한 치매가 맞다고 하더군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약을 복용하셔야겠어요. 그리고 환자분은 가급적이면 보호자랑 같이 동행하면서 지내세요. 아유, 선생님, 내가 혼자 손녀 돌보는 건 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당분간은 육아는 피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우선입니다. 운동도 빠지지 말고 하시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척이나 아팠어요. 손녀딸을 더는 볼 수 없으니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나 싶었죠. 딸이 제 집까지 데려다 줬고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내일부턴 베이비시터가 우리 집에서 아름이를 봐줄 거야. 섭섭하겠지만 엄마는 건강에 신경 쓰는 시간을 좀 가져. 아유, 그래야지. 당연히 손녀딸을 내가 돌보면 안 되지. 그러다 큰일 날지도 모르니까. 난 괜찮다, 연희야. 약 잘 챙겨 먹고 운동이랑 머리에 좋다는 건 다 해볼 생각이야. 잘 생각했어, 엄마. 근데 혼자 지낼 수 있겠어? 내가 간병인이라도 붙여줄까? 아이고, 나 아직 그 정도 아니다. 간병인은 무슨... 얼른 가서 아름이 사진이나 찍어서 보내라. 오늘 하루 못 봤더니 가시가 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육아를 그만두고 제 몸과 정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 가서 기구 운동을 하고 노인들이 즐겨한다는 게이트볼도 했어요. 또 치매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서 양약과 같이 먹었습니다.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해서 빨리 낫기만을 기대했죠. 2달 동안 깜빡하며 지낸 일이 가끔 있긴 했지만 상태가 어떤지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좋아지긴커녕 그대로라고 하더군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금보다 악화되는 걸 막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소견을 듣지 못하고 나오자 기분이 몹시 불쾌했고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와서 멍청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죠.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래도 혼자 외출해도 되는 수준이어서 매일 한 번씩 손녀를 보러 딸아이 집에 다녀왔어요. 집안에는 베이비시터가 있어서 저는 손녀를 눈으로 보고 품에 안는 것만 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젊은 남자가 저를 보고 인사하더군요. 장모님, 아름이 보고 가시는 길이세요? 누구셔? 택이 누군데 우리 아름이 이름을 말하는 거요? 장모님, 저예요. 장모님 사위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 같았는데 사위라는 단어를 듣자 서서히 그 남자의 얼굴이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위? 아유, 내 정신 좀 봐. 사위 얼굴을 잊어버렸나 보네. 이서방 미안하네. 내가 요즘 정신머리가 이러네. 괜찮으신 거예요? 안 되겠어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면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뭐하러 그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그렇다니까. 나 아직 팔팔하고 멀쩡하다고. 이서방, 요즘 사업은 어떤가? 그 이야기는 잠깐 해봐. 저야 장모님 덕분에 잘 되고 있죠.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는 근면성실한 사내니까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걸세. 그럼 난 이만 가볼 테니 어여 들어가. 아름이나 안아주게. 사위의 얼굴을 잠시 못 알아본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더 오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제 머릿속에 지옥에는 날이 갈수록 더 커졌는지 큰 실수를 해서 난감한 일이 생겼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제가 살던 집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일을 어쩌나 싶어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핸드폰 역시 어디에다 두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생각이 나면 움직이기로 하고 가까운 벤치를 찾아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제가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 또 까먹었더라고요. 복잡한 머리는 결국 저를 넉넉해 만들었습니다. 정신이 깨어난 건 2시간 뒤 응급실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요? 설마 정신을 잃고 헤매고 있던가요? 네,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해주셨어요.
벤치에 쓰러져 계시다고 해서 구급차를 불러주셨어요. 진정제 놔드렸으니까 괜찮아지실 겁니다. 병원 오신 김에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따님 지금 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누워 계세요. 딸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아유, 이런. 또 자식한테 폐를 끼치겠네. 잠시 후 연락받고 찾아온 딸아이는 놀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쓰러졌다며? 그게 잠깐 정신을 놓은 모양이야.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 아유, 괜히 바쁜데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찜이 되면 안 되는데. 엄마, 지금 나한테 미안할 때야? 엄마, 나 키우느라 고생해서 아픈 건가 봐. 맞아.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이 새끼,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너는 존재만으로도 이 엄마를 살게 해줄 힘을 줬어. 그런데 무슨 그런 나쁜 말을 하니? 엄마,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방치해둔 것 같아. 나랑 우리 집에 가자. 나 휴직하고 엄마 모실게. 아이고,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만 좀 울고 진정해. 너 나가서 물 한 잔 먹고 바람 좀 쐬고 들어와. 딸아이는 제 상태가 안 좋아지자 자책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제 딸이 바르게 큰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답니다. 저는 딸아이의 제안을 거절하고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얹혀 사는 노인네가 되고 싶지 않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면 들어가려고 받은 곳이 있다. 엄마, 요양원에 가겠다고? 자식이 있는데 무슨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는 소리를 해. 나를 얼마나 나쁜 자식으로 만들려고? 예, 요즘에 요양원이 옛날 같은 줄 아니? 시설이 얼마나 좋고 요양사들도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엄청 편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남편이랑 자식이랑 행복하게 살아. 딸아이는 한참 동안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제 집에 남았어요. 그리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바로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서만 지냈는데 별일은 없었습니다. 약을 잘 챙겨 먹고 집안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사고나 실수 같은 거 없이 잘 보냈답니다. 한 달 동안 딸아이가 저희 집에 여러 번 손녀를 데리고 와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손녀딸은 지 엄마보다 저에게 더 많이 안기려고 손을 뻗기도 했어요. 제가 애정을 많이 주는 걸 알고 있는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자주 했어요. 어머나, 우리 아름이가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네? 연희야, 봤냐? 아름인 나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손녀를 잊어버리지 않고 싶은데. 아휴, 엄마는 잘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괜히 주변 정리하고 요양원 들어갈 생각하지 마. 되도록 내가 엄마를 모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자고. 또 그 소리니? 연희야, 엄마는 너한테 짐 되는 거 싫어. 그리고 이서방한테도 존경받는 장모로 남고 싶다고. 아휴, 내 남편도 동의했거든. 엄마를 집에 당장 모시고 와도 좋다고 했어. 이서방이 그런 말을 했어? 아유, 부부가 똑같이 성품이 좋아서 참 다행이다. 너희들은 앞날이 어떨지 눈에 훤하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근데 난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건 싫어. 완전 황소고집이네. 나중 이야기는 나중에 가서 하자. 오늘은 그냥 재밌게 놀자고. 나 내일도 쉬니까 오늘 여기서 아름이랑 자고 갈게. 아이, 그래, 나야 너무 좋지. 우리 아름이랑 노는 것보다 재밌는 일이 없으니까. 아이고, 신나라. 엄마, 나 아기 때도 이렇게 예뻐했어? 너 어릴 때? 아휴,
사실 그때는 네 아빠랑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일을 죽어라 했지. 그래도 네가 우리 부부가 사는 낙이었다. 연이 네가 없었더라면 엄마나 아빠는 금세 지쳐서 인생을 대충 살았을 거야. 아무튼 내 딸도 좋고 손녀도 너무 좋다. 이 좋은 기억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딸과 손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홀로 시간을 며칠 보냈습니다. 가끔 기억을 잃어버려서 제가 뭐하고 있는 중인지 까먹었죠.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딸아이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기억을 잃고 본능에 따라 그 집으로 찾아간 거였어요. 저는 허허 웃으며 참 나답다라는 생각을 하고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베이비시터가 문을 열어줬는데 손녀와 사위가 있더군요. 딸아이는 지방 출장을 갔다고 했고요. 장모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글쎄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사위 집 앞에 서 있네. 이거 참 웃기지? 장모님, 그냥 저희 집에서 지내야겠어요.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로 오셨겠어요. 그런가? 내가 이 서방을 좋아하기도 해서 온 거야. 아이, 장모님, 입에 침이라도 바르시고 말씀하시죠. 벌써 시선이 아름이한테 향해 있어요. 아이고, 그렇네. 내 똥강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무의식 중에 찾아왔을까. 그래서 손녀 얼굴을 실컷 보고 다시 정신을 놓아버렸고 깨어나 보니 제 집이었습니다. 사위가 데려다준 모양이었어요. 그날 이후 딸아이는 계속 출장이 있어 저희 집에 들리지 못했어요. 사위도 마찬가지로 사업 때문에 손녀를 데리고 오지 못했죠. 베이비시터가 자주 영상통화를 해줘서 손녀의 얼굴을 핸드폰으로만 봤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대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집이었는데 왜 거기에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리번거리다가 그 대저택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대저택 대문이 열리며 아는 사람이 나오더군요. 이서방, 자네가 왜 거기서 나오나? 장모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전 사업 때문에 들렀어요. 거래처 될 분이 여기 사시거든요. 아유, 그래? 난 왜 여기에 온 건지 모르겠네. 정신을 잃은 모양인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왜 왔는지 의문이야. 장모님, 계속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은 제가 장모님을 발견했지만 앞으로는 혼자 외출하는 걸 자제하셔야겠어요. 일단 제가 저희 집으로 모셔갈게요. 간병인도 고용하겠습니다. 아닐세. 나 조만간 요양원에 갈 거야.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제대로 느끼고 있으니 곧 내려가야겠네.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부담을 가지고 그러세요? 자, 제 차 타고 일단 집으로 가시죠. 사위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해서 제 집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려 겨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아이가 찾아와 여러 대화를 나누고 병원에 검사를 받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 미루지 말고 함께 살든 요양원을 가든 결정하기로 했어요. 물론 딸은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지난번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며 수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뇌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알려줬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수술을 해서 병원 신세를 오래 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요양원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희는 제 황소고집에 꺾여 결국 요양원에 가는 걸 동의해줬고 집을 정리하려고 준비에 나섰어요. 먼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짐을 하나둘씩 정리했습니다.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요양원에 들고 갈 작은 짐만 박스에 담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게 맞나 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어느 날 웃긴 사건이 벌어져서 요양원에 꼭 가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길에서 다정하게 걸어가는 다정한 부부가 보였는데 신랑이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이서방, 이 여자 누군가? 자네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누구세요? 저 아세요? 이놈이 어디서 모른 척을 해? 네 장모다 이 자식아! 할머니, 뭔가 오해한 모양인데 전 할머니 처음 봬요. 분명 이서방이 맞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야? 너는 분명 내 사위... 이 뭐더라? 이름이 생각 안 났네.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네. 이봐요, 할머니. 할머니 때문에 제 아내가 괜히 오해를 하잖아요. 그 말에 다시 남자를 쳐다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더군요.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치매에 걸리면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데 제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바로 새신랑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착각을 했네요. 아이씨, 괜히 욕만 먹었네. 할머니,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세요. 그냥 실수로 제가 사고를 또 칠까봐 걱정이 들어 일정보다 빨리 요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모든 준비가 되어 가던 중 또 한 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놨다가 깨어보니 또 딸의 집 앞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손녀가 보고 싶은 건 알지만 나중에 요양원을 탈출해서 이런 짓을 할까봐 걱정이 들더군요. 그럼에도 손녀의 얼굴을 꼭 봐야 했기 때문에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딸아이는 출장 중이라 부재 중이었고 사위와 손녀, 베이비시터가 있었죠. 장모님, 설마 또 정신 잃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미안하네 이서방. 이제 이렇게 오는 일도 없을 거야. 다음 주에 요양원에 내려가니까 오늘까지만 봐줄게. 장모님 오시는 게 좋죠. 전 감사하죠. 근데 기억을 잃고 오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게 걱정돼서 놀란 겁니다. 나도 알지. 여하튼 이제 이런 실수도 끝이야. 오늘까지만 봐줄게. 그럼 우리 손녀 얼굴을 좀 볼까나? 장모님, 전 지금 바로 사무실에 나가봐야 해요. 확장하는 과정이라 주말에도 일을 나가야 하네요. 집사람도 출장으로 바빠서 장모님 챙기지 못하겠네요. 괜찮아. 베이비시터 있으니까. 잘 놀다가 택시 타고 갈게. 바쁠 텐데 어서 가봐. 네, 장모님. 그럼 모레쯤 집사람이랑 찾아뵐게요. 사위는 일이 바빠서 나가버렸고 베이비시터와 아름이와 셋이 남았습니다. 배시시 웃으며 손녀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 몰입되어 있었는데 베이비시터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하나 했답니다. 저 할머님, 저희 엄마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쩌죠? 아이고, 그럼 어서 가야지. 크게 다치신 거예요? 아주 크게 다친 건 아니고 발목이 부러졌대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2시간만 아름이랑 둘이 계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됐죠. 얼른 가봐요. 다시 오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나가봐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최대한 빨리 다녀올게요. 그렇게 베이비시터까지 나가게 되면서 저와 손녀 둘이 남았어요. 저는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미리 치매약을 먹고 손녀를 돌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도록 별일 없이 손녀와 잘 놀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핸드폰을 두고 갔나 싶어 들어가 봤더니 사위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아니라 제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무시하고 말았죠. 그런데 2번, 3번 계속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지간히 급한 일인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철구 씨 핸드폰입니다. 말씀하세요. 아, 핸드폰을 두고 나온 모양이네요. 전화 받으신 분 누구시죠? 어디 식당 아줌마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철구 씨 장모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려 했는데 계속 걸어오셔서 받았어요. 메모라도 남겨둘까요? 네? 장모라고요? 내가 이철구 장모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헛소리를 들었나 싶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저 이철구 씨는 제 사위가 맞아요. 제 딸이랑 애까지 낳고 살고 있다고요. 당신 누군데 이런 장난하는 겁니까? 뭐예요? 제 사위가 당신 딸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있다고요? 제 사위는 지난달에 제 딸과 결혼식 올렸습니다. 장난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이봐요. 장난하지 맙시다. 내가 살다 사위가 새장가 같다는 소리를 다 들어보네. 어이가 없어 죽겠네. 지금 하는 말이 진짜예요? 이철구가 당신 사위라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집 주소 찍어줄 테니까 이쪽으로 좀 오세요.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아, 이제 보니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그래서 거짓말해서 사람 흥분시켜놓고 불러다가 사기치려는 거지? 뭐요? 보이스피싱?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사위 번호로 주소 찍을 테니까 당장 와서 확인해 보자고요. 상대방은 그렇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느껴져서 무시하려는데 집 주소를 하나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로 검색해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정신을 잃고 찾아갔던 대저택이었습니다. 제 사위와 마주쳤던 장소였죠.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서 손녀를 안고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그 집 앞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울렸어요. 이윽고 가정부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어줬고 실내까지 안내해 주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처음 보는 노부부가 보였어요. 저와 통화한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랑 통화한 분이죠? 내 사위를 당신 사위라고 했던 사람 맞죠? 아니, 이 여자가 또 이철구가 자기 사위라고 하네? 이봐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손녀가 이철구 딸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이 집 앞에서 사위를 만난 적이 있는데 사업 때문에 여길 왔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자 현관에서 사위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밝히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가 왜 이 집 사위라는 거야? 지난번에 분명히 거래처 될 사람의 집이라고 대답했었잖아. 제 물음에 사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하더군요. 저 할머님 누구시죠? 절 아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뭐야? 이서방, 지금 나랑 장난치나? 내가 안고 있는 이 딸을 봐봐. 할머님,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 자식 없어요. 제 이름이 이철구가 맞는데 이 집 사위입니다. 이서방, 이게 무슨 소리야? 자네 왜 이러나? 그 순간 저는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가만, 여기가 어디지? 댁들은 누구요? 제가 묻자 늙은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뭐야, 이 여자 진짜 정신병자잖아. 애를 안고 뭐하고 다니는 건지. 이서방, 경찰에 신고하게.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할망구니까 경찰서로 넘겨버려. 장모님, 이제 보니까 치매 환자분인가 봅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은 식당에 두고 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 주워온 모양이에요. 제가 이분 모시고 가까운 지구대로 모셔다 드릴게요. 자네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나? 그냥 신고해서 쫓아내버려. 저는 여러 사람의 대화를 듣고 겁이 나서 덜덜 떨며 말했어요. 아줌마, 집에 보내줘요. 우리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애기는 누구죠? 진짜 정신 나간 년이네. 이서방, 신고를 하든 자네가 지구대로 데려다 주든 빨리 이 집에서 내보내게. 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 사위가 제 등을 떠밀며 귓가에 무슨 말을 하더군요. 이 늙어빠진 년아. 정신줄 나간 년이 왜 기어나와서 지랄이야.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무너질 뻔했잖아. 다음 주에 요양원에 내려가니 다행이지. 오늘 할망구 니년 때문에 나 망할 뻔했어. 알아들어? 곱게 따라와라. 그러자 제 기억이 바로 돌아오더군요. 전화통화를 해서 주소를 받아 이 대저택으로 왔고 제 사위가 지금 다른 아내와 처부모와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저는 손녀를 안은 채 한 손으로 사위의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너 이놈! 야망이 크더니 새장가를 간 거냐? 내 딸과 나를 속이고 이 집 사위가 된 거야? 그러자 사위놈이 뺨을 부여잡고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정신 나간 분이라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진짜 짜증나네. 얼른 나오세요. 그런데 그때 그 집의 딸이자 사위의 아내라는 여자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 길에서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을 세우고 남자에게 사위놈아 바람 피우냐? 라고 언성을 높였던 날 봤던 여자였어요. 그때 제가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사위가 제 치매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한 거였죠. 여자는 저와 똑같이 저를 알아보고 놀라더군요. 그리고 저는 모두 들으라고 사위가 한 짓을 밝혔습니다. 이서방, 나 정말 말짱하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구먼. 내가 치매로 인해 자네 집에 찾아간 적이 몇 번 있었지? 그리고 하루는 자네가 바람 피우는 것 같은 통화를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택시로 미행해서 이 대저택 앞으로 왔던 거야. 그때 기억을 잃어서 그냥 집에 돌아갔었지. 이제 모든 게 기억나. 내가 본능적으로 딸 집에 간 건 손녀를 보러 가려는 게 아니라 자네가 한 짓을 밝히려고 그랬던 거야. 또 저기 저 젊은 여자. 지난번에 둘이 길에서 걷다 나와 마주친 여자잖아. 자네가 날 못 알아보는 척하며 바보로 만들었던 날 기억 안 나냐? 제가 지난 일들이 다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사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사위의 새 장인 장모 아내는 충격을 받고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기를 가정부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이철구 이 개자식아, 다 기억났다.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알게 됐다고. 아우, 이 할망구 때문에 다 걸려버렸네. 이 치매 걸린 늑다리년아. 지금 당신이 무슨 짓 한 줄 알아? 100억대 사업을 투자할 내 물줄을 끊어버린 거라고. 돈 때문에, 니놈 사업과 야망 때문에 새장가를 간 거였구나. 내가 그 야망이 멋있어서 사위로 삼았더니 되려 독이 됐어. 가만두지 않겠어, 이 개뼈따기 같은 자식아. 제가 따귀를 다시 날리려고 하자 사위놈이 제 손목을 잡아채더니 욕을 한사발 하더군요. 이 그지 깽깽이 같은 년아. 니년 딸이랑 이혼할 생각이었어. 내가 이 집 사위로 제대로 자리 잡고 투자 받으면 찢어질 계획이었다고. 근데 네가 다 망쳤어. 100억을 놓치게 됐으니 그만큼 혼 좀 나야겠다. 사위가 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자 저는 괴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대저택 장인이 일어나서 사위의 목덜미를 잡고 옆구리를 퍽소리가 나게 날리더군요. 아이, 장인어른. 장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놈 실체가 다 까발려졌는데 장인 소리가 나오더냐, 이 사기꾼 놈아. 그냥 덮어주고 사위로 받아주면 안 돼요? 이 놓친 애랑 애기 그리고 마누라까지 다 정리할 테니까 모른 척하고 덮어줘요. 장인어른, 장모님, 여보, 나 이 집 식구잖아요. 맞죠? 이 할망군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만 진정해요. 이 몹쓸 놈. 진짜 정신병자는 바로 네 놈이었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아이, 장인어른! 이렇게 나오면... 그래! 덤벼봐, 이 자식아! 어차피 다 엎질러진 물인데 내가 뭐하러 빌겠냐? 다른 잘난 집안에 장가가면 그만이라고! 나쁜 자식! 인두껍을 쓴 짐승놈이 따로 없구나! 사위가 장인과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움이 났는데 저와 새 장모 새 아내가 힘을 합쳐 사위놈의 등과 다리에 매달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돌았나, 이씨! 이거 놓지 못해? 이 잡것들아! 이서방, 네 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어? 당신 손녀! 쟤는 내 사업 투자에 준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었을 뿐이야. 난 애 싫어해. 난 애가 없어도 그만이라고. 이런 짐승보다 못한 놈. 자네 딸을 부속품으로 여기고 있던 거냐?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아! 아이씨, 애 하나 가지고 더럽게 지랄이네, 씨. 아이, 노인네들아, 그만들 좀 떨어져! 사위놈이 악랄한 말을 하자 다들 눈이 뒤집혀서 팔, 다리, 몸뚱이, 면상 가릴 거 없이 사정없이 두들겨 패줬습니다. 잠시 후에는 장인이라는 남자가 전화를 해서 덩치 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마동석 같은 사내 셋이 들어오자 사위가 순한 양으로 변하더군요. 저기 아저씨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용히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장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저놈에게 쓴맛 좀 보여줘라. 돼지기 전까지만 패줘. 그 말에 덩치 큰 사내들이 사위를 잡고 돌아가면서 귓방망이 턱주가리를 날려줬어요. 몇 대 쳐맞더니 사위가 고꾸라지며 바닥에 쓰러지자 제가 마저 끝내겠다고 소리쳤어요. 이 짐승보다 못한 놈은 내가 끝장낼게요. 다들 비켜 있으세요. 저는 사위 배 위에 올라앉아 양손을 사정없이 휘두르며 따귀를 날렸습니다. 거의 초주검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결국 만신창이가 된 사위는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장인이라는 사람이 덩치들에게 감시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곧 법정에서 보자고 했죠. 저도 딸에게 연락을 해서 바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치매인 제 말을 믿지 않아서 사위의 처부모와 새 아내가 같이 만나 사기 결혼한 걸 알렸더니 그제야 믿더군요. 그리고 딸아이는 충격에 혼절하고 말았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줄만 알았던 사위가 바람도 아닌 새장가를 갔으니 충격을 제대로 받은 거죠. 상상도 못한 배신을 당해 딸애는 한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해서 일단 딸 집에서 위로를 해주고 지내기로 했어요. 연희야, 참치죽이야. 이것 좀 먹어. 엄마, 안 넘어갈 것 같아. 그이가 그런 놈인 걸 알고 나니까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서 화병에 우울증까지 걸린 것 같아. 나 너무 한심하지.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한다. 너나 나나 똑같이 그놈에게 놀아난 거야. 그런 놈인 줄 못 알아본 게 죄는 아니잖니. 이혼 소송해서 그놈 개작살 내버리고 새로운 인생 살면 되는 거야. 다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별일이 아닐 수가 있어? 연희야, 살다 보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겪을 수 있어. 사람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 엄마가 요양원 가기 전에 부탁 좀 할게. 제발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아름이를 좀 봐라. 저 순수한 아이를 보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니? 제가 위로와 조언을 해가며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해봤는데 딸아이는 쉽게 마음의 상처를 지우지 못했어요. 얼마 뒤 대저택의 식구들에게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당했고 제 딸에게 이혼 소송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사위는 회사를 처분하고 많은 빚을 얻어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충당하고 무일푼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다시 재기하려고 다른 부잣집 여자를 꼬셔봤는데 잘 풀리지 않았는지 제 딸의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장모님 계셨군요.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우리 아래민 어딨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어딨지? 이서방, 위자료로 전 재산 털렸다면서? 빚까지 졌다고 하던데. 장모님, 이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어이가 없구만. 성공하려고 마누라랑 장모 모르게 새장가식이나 간 놈이 그따위로 짓거리니 웃기기만 하네. 그렇게 욕심부리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만. 어떻게 새장가 갈 또 다른 여자 못 구해서 내 딸 찾아온 거야? 그러자 사위놈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쾅 소리를 내며 꿇더군요. 제 딸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일이 이 지경이 돼버렸네. 나 반성 많이 했어. 우리 아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합치는 게 어떨까? 지랄을 하세요. 내가 돌았냐? 새장가를 간 미친 남편을 다시 받아주게? 그리고 너 내 딸 소모품 취급했다며? 엄마한테 다 들었어. 애기를 싫어하고 있어도 그만이라고 했다며?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의 아빠라고 할 수 있냐? 아니, 넌 아빠 자격 없어. 인간 말종 쓰레기를 아름이 아빠로 두지 않을 거라고. 그건 그때 내가 흥분한 상태라서 말이 막 나온 거야. 진심이 아니라고. 사실 내가 여기 온 가장 큰 이유가 아름이가 그리워서야. 웃기고 있네. 여자 꼬시는 게 안 돼서 찾아온 거 아니야? 네 물주가 될 여자가 없으니 다시 날 찾아온 거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 완전히 망했고 소문 쫙 나서 어디에도 장가 못 가.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라고. 장모님이 그렇게 나서지 않고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이렇게까지 폐인이 되지 않았을 거야. 장모님도 잘한 거 없으시잖아요. 제 인생 개박살 냈으니 비긴셈 치자고요. 저를 다시 사위로 받아주시고 투자해 주시면 제대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저는 듣고만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예전에 사위에게 선물했던 골프 세트에서 골프채 2자루를 뽑았습니다. 한 자루를 딸에게 던져줬습니다. 연희야, 그동안 쌓였던 거 오늘 다 풀어버리자. 저놈을 반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잊어버리자. 알겠어, 엄마. 그럼 시작이다. 딸이 먼저 골프채를 휘두르자 사위놈 면상이 제 쪽으로 돌아왔고 스윙을 제대로 날려 다시 딸 앞으로 머리를 돌아가게 했습니다. 나이스 샷, 엄마. 다시 잘 받아. 간다. 아이고, 나이스 샷. 연희야, 오늘 골프 실력 제대로 늘겠는데? 연희야, 허리심 써서 다시 칼겨봐. 저와 딸은 골프공 대신 사위의 면상을 주거니 받으며 골프채를 연타로 날려줬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날렸는지 사위 면상에 혹이 여러 개 붙은 모양새가 됐답니다. 장모님, 여보, 이렇게까지 얻어맞았으니까 날 다시 받아주는 거지?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정신 차릴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조금 더 날려주자. 스윙. 나이스 샷, 엄마. 속이 확 풀리는데? 이제 이 자식을 깨끗하게 잊을 수 있겠어. 그래, 실컷 날려주고 풀어버려라. 이놈은 이제 사람 구실 못하고 폐인으로 평생 썩어갈 거야. 그렇게 저희 모녀가 두들겨 패준 사위는 네 발로 기어서 나갔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 치매는 심했다가 괜찮다가를 반복했는데 딸도 회복했고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그만 요양원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연희가 출장 가고 베이비시터가 와 있는 동안 몰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죠. 퇴근한 딸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요양원이라고 알려주질 않아 찾아올 수도 없었죠. 나중에 저에 대한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입수하고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고 나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딸아이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제가 무의식 중에 또 찾아오게 된 거죠.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연희가 나오더군요. 엄마, 걱정했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연희야, 그게... 엄마, 안 그래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 보호자 전화번호 적어줬다며? 지금 엄마가 사라져서 난리가 났대. 그래서 나도 지금 엄마 찾으려고 경찰서에 가려던 참이었어. 아유, 그랬니? 아유, 내가 미쳤나 보구나. 어제 분명 요양원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여긴 거야. 나도 모르게 찾아온 거야. 아유, 이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왜 모르겠어. 당연히 나랑 아름이가 보고 싶어서 오셨겠지. 엄마, 그럼 요양원에 다시 가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네? 그러니까 그만 고집 부리고 우리랑 같이 살아. 아휴,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다, 연희야. 몰래 도망 나와서 하루 만에 이게 무슨 꼴이람. 엄마가 참 부끄럽다. 짐이 되지 않게 지내도록 할게. 엄마가 무슨 짐이야. 나한텐 항상 덕이고 정이고 사랑인 사람이야. 아름이만큼, 아니 아름이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치매 걱정하지 말고 같이 살아. 베이비시터랑 간병인까지 부를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지내셔. 엄마, 거기 계속 서 있을 거야? 들어와서 아침 먹어요. 내가 찌개 끓여놨어. 아유, 그럴까? 결국 제 야반 도주는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면 항상 딸아이 집 앞이니 그냥 여기서 쭉 살기로 했답니다. 사위의 마지막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하고 어디 고시원에 가서 잡일을 하며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추락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제 상황은 지금 딸과 손녀와 같이 살고 있고 베이비시터와 저를 챙겨주는 간병인이 매일 출퇴근하고 있어요. 제 상태가 언제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에 이렇게 사연의 글을 꼭꼭 눌러서 써봤습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 부족한 글솜씨를 너무 나무라진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럼 저는 행복하게 남은 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 새해가 밝았으니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